자, 비트코인이 9,550불대 위에서 견뎌주기를 정말 바랬었는데요.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들 정말 낙엽처럼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XRP 가격은 25센트 중반대를 지나고 있는 상황. 많은 사람들의 한숨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자, 그럼에도 XRP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형 쐐기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반등이 좀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에게 달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XRP 팬이라서 항상 좋은 분석만 남기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거대한 컵앤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 부분에서 저점을 찍게 되고 나면은 반등하면서 크게 위로 쏘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비트코인 역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암호피싱이 흘러가게 될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짧은 분석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스BTC의 분석가 아유시 진달 같은 경우는 XRP는 0.274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했다. XRP 가격은 현재 핵심 지지선인 0.2650달러를 테스트 중이며, 이 가격대를 방어하지 못하면 25센트 지지선까지 밀릴 수 있다. 다만 0.2650달러 지지선을 지켜내게 된다면 다음 저항벽인 27센트 초반대와 중반대까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밀렸기 때문에 25센트까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죠. 자, 좀 안타깝긴 한데, 자, 오늘 나온 정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일부러 이런 내용을 준비한 것은 아닌데요. 이거 은근히 또 멘탈 잡는 방송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모아온 정보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국내 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어슈시 빌라 리플사의 생산부 부사장이 최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기술 및 인터넷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는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까지 성장했다. 그들의 제품과 생태계는 흥미롭고 다른 경쟁사가 이 같은 규모를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다. 리플사와 XRP도 가장 유동적인 디지털 자산으로서 국경 간 결제 및 송금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국경 간 결제가 확대되고 디파이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리플과 이더리움의 지배적인 위치는 더욱더 강화되게 될 것.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선 기사에서 나왔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발언이긴 한데, XRP는 유동성이 가장 많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앞으로의 국제 송금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XRP를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현대 사회 내에서 그 틈새를 찾아, 사용될 수 있는 그 틈새를 찾아가지고 그들의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된다. 각 분야에서 이 프로젝트들이 앞서 나갈수록 더욱 그 프로젝트를 외면하거나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어서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을 하는데 XRP를 활용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볼륨이 상승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채택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며, 더 이상 이것은 실험이 아니다. 실험은 필요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그 전까지는 국제 송금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은행들은 송금을 보내려 하는 나라에 은행 계좌가 있어야만 했고 그 계좌에 돈을 미리 넣어 놨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송금이 가능했는데, 이는 시간과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드는 데에 비해 XRP를 활용하게 되면은 기업이나 은행은 송금을 보내려고 하는 나라에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돈을 미리 입금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활용해서 돈을 보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과 일일이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가치이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같은 경우는 중간에 거치는 통신은행들 사이에 드는 비용 절감 및 시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생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통신은행 간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기존 송금과는 달리 디지털 자산의 활용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 이어서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에 송금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몇 주 안에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를 몇 주도 아닌 며칠 내로 짧게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 하면 떠오르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이죠. 국제 송금하면 떠오르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리플사와 XRP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디파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는데 이제 거대 기업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거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기사라든지 전 세계 여러 지역, 매체, 미디어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송금을 이야기하게 되면 무조건 리플사의 모습이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봐왔었죠. 이미 자리를 단단하게 잡고 있는 리플사인데요.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KPMG 같은 경우는 리플사를 12개 유니콘 기업의 탄생 중 하나로 소개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시시빌라가 이야기를 한 대로 이미 이더리움과 XRP 같은 경우는 강하게 그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XRP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XRP를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각 코인의 가격이 그 프로젝트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XRP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미래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되게 되었을 때 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대다수의 분들도 이런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XRP에 투자를 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미국 회사 중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I Trust Capital이라는 것인데요. 미국에는 은퇴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401k가 있고 IRA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IRA를 통해 가지고 은퇴 자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주식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셨다시피 암호화폐도 그 범주 내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I Trust Capital에 따르면은 2020년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암호화폐가 바로 XRP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회사의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환거래 시장에서의 거래 규모는 1일 5조 달러가 넘는다. 몇몇 우리의 고객들은 XRP가 외환거래 시장 인프라에 사용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다. 거래 플랫폼으로서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하나 우리가 봤을 때 거래 활동에 우연이란 없으며 그렇기에 ODL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많은 고객들이 XRP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생각한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자, 이 외환거래 시장 하루에 거래 규모가 5조 달러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리플사,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이 외환거래 시장에서 XRP가 활용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ODL 사용량 증가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새로운 기술과 XRP의 가능성의 가치를 알아채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투자 자금을 여기에 옮길 만큼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본 부분 같은 경우는 리플사 같은 경우, XRP 같은 경우는 이미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면은 XRP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에서 자리를 이미 확고히 잡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를 눈치채고 이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리플사가 사업을 엎어뜨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생태계도 더욱더 늘어가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언급, 더 많은 인정 받아가게 되겠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XRP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회사 및 개발자들이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완전 개판을 쳐버리지 않는 이상 이들이 계속해서 선두를 이어나가는 것은 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성숙해지고 이 기술들이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밝혀지게 될 때 이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때 XRP 및 이더리움 그 외에 여러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암호화폐들 가치가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XRP에 투자를 하기에 만들려고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이 XRP에 투자하든지 말든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모아온 정보들을 토대로 제 생각을 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뿐이죠. 리플사가 그리는 그림은 굉장히 큽니다. 큰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완성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윳돈을 XRP에 넣어놓고 저는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좀 힘들죠. 방송이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XRP 성적이 안 좋으면은 저도 자연스럽게 욕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거, 리플사는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리플사가 성공하는 거랑 XRP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아직도 계시는데요. 제 영상을 만들면 영상을 좀 시청을 하시고 답글을 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사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것만 딱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짤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얼마 전에 심슨 가족에서 암호화폐가 언급이 되었었죠. 심슨 오프닝 중에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바트 심슨이 칠판에다가 반성문처럼 이제 뭘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는 장면인데 항상 바뀌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오프닝 장면을 컷해가지고 XRP를 집어넣은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자,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장기로 XRP를 들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너무 크게 상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단타를 치시려고 들어오셨던 분들께서는 언제나 손절가를 미리 정하고 들어오셨기를 바라고,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손절 치시고 나중에 다른 코인 타셔가지고 수익을 복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립토 토마토였고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 언제나 필요합니다. 광고 영상 수익을 통해서 이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마지막까지 봐주셔야만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및 부탁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